안녕하세요, 럼주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8.23 패치노트로 룬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게 원딜들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패치노트를 좀 읽어보고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라서 어떤 분은 안 맞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안 맞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무리하게 이렇게 타인을 욕하기보다는 안 보시는 게 서로가 편할 것 같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처음 룬 능력치가 신규가 생겼는데 이게 슬롯이란 게 생겼어요. 슬롯 하나, 둘, 세 개. 이 슬롯이 생겼는데 각 슬롯 하나에 또 세부적으로 세 개를 나눠서 그 세 개의 능력치를 본인이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룬에 들어가서 여기를 보시면은 달라진 게 하나 있죠. 여기 밑에 이게 슬롯이에요. 이게 슬롯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슬롯들이 세 개로 세분화돼서 자기가 게임에 따라 챔피언 상대에 따라서 자신이 골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나쁘지 않게 이 부분을 패치한 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 두 개 큰 룬 위에 부가적인 룬 특성을 주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고정적인 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할 수 있게끔 롤에서 패치를 해줬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이런 게 없고 여기서 그냥 고정적인 능력치, 추가 능력치를 자신이 받았어야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원딜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정미를 들면 마법을 들었을 때 능력치를 주고, 또 지배를 들었을 때 다른 능력치를 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마법이면 마법의 능력치가 주어지고, 지배면 지배의 능력치가 주어져서 선택권이 없었는데,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롤 유저가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슬롯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슬롯의 능력치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슬롯 하나에 적응형, 공격 속도,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는데, 원딜러 기준으로 봤을 때 원딜러가 가장 메리트 있는 건 공격 속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에서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카이팅 같은 걸 좀 중시하고, 카이팅이 필요할 때 공격 속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제가 LC 유저로서 그래서 저는 공격 속도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이제 뭐 본인이 다른 챔프를 할 때 자신이 공격력을 가겠다 하면 적응력을 가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적응형 능력치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적응형 능력치라는 거는 챔피언이 AD, AP 능력치가 어느 부분이 높은가에 따라서 말 그대로 적응해서 능력치가 스스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AD, AP 중에 비중이 높은 쪽으로 능력치가 플러스 1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AD가 높으면 플러스 12 AD가 늘어나는 거고요. AP가 높으면 플러스 10 AP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하이브리드 챔피언가 있죠. 카이사. 패치로 요즘 좀 AD로 간다는 말들이 있는데, 카이사가 AD, AP 이렇게 비중으로 두고 나눠서 선택을 해서 게임을 하는데, 만약에 하다가 내가 AD로 갔다 그러면은 공격력이 AD 10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AP로 갔다 그러면은 10으로 AP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서 어떻게 내가 어느 쪽을 더 높게 능력치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 능력치가 부여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적응형의 능력치를 이제 뭐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재사용되기 시간은 그렇게 원딜러한테는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시안은 괜찮겠네요. 루시안. 루시안은 공격도가 크게 처음에 필요한 챔프가 아니기 때문에 적응형하고 이거 재사용되기 시간, 이게 중요할 것 같네요. 이즈리얼도 이 두 개로 나눠지겠네요. 근데 주로 스킬 딜에 의존하지 않고 평타 카이팅에 의존을 많이 하는 애쉬나 그런 종류의 챔프들은
공격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루시안과 이즈리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좀 스킬들을 섞으면서 평타를 넣는 챔프들이기 때문에 스킬의 비중이 커요. 유독 이즈리얼하고 루시안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도 적응력, 이제 방어력, 마법 저항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니까 큰 틀로 봐서 모든 게 다 본인의 선택이에요. 여기 두 가지 적응력을 줬는데 내가 좀 강하게 가겠다. 이러면은 적응력을 두 개 다 골라서 플러스 20을 능력치를 얻어서 자신이 강하게 가도 되지만 만약에 자신이 좀 안전하게 가겠다 이러면은 방어력 마법 저항력을 올려서 좀 버티는 거죠. 요즘에 원딜들이 사라지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버텨보려고 아둥바둥 해도 눈만 깜빡이면 사라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선택권이 주어진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도 사라지는 건 똑같을 것 같은데 라인전에서 조금 이득 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후반 가면 이거 솔직히 필요 없어요. 왜냐면 녹아요. 아시다시피 얼건 이즈리얼이 암살자한테 한 방에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치는 제가 봤을 때 라인전에서 좀 이득을 보라는 것 같은데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음. 근데 이 적응형 능력치는 뭐 나중에 좀 후반 가서도 빛을 발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인전에서 조금 더 이득을 보라는 말 같아요. 원딜러 입장에서는 다른 라이너에서는 여기가 이게 좀 비중이 있을 수도 있지는 모르겠지만 원딜러 입장에서는 후반 가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아파요. 그냥 맞으면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처음에 챔프 선택을 할 때 상대 챔프가 AP가 많다. 그러면은 뭐 마법정 두 개를 들어주고 뭐 AD가 많다. 방어력 두 개를 들어줘서 버틴다 이거죠. 예, 그런 식으로 본인이 유도리 있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 패치인 것 같아요. 이번 룬이. 그래서 이 슬롯에 대한 룬은 음,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선택을 해서 가야지 이거는 뭐 어떤 롤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상황마다 정말 다 달라서 이게 상대 챔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본인이 유도리 있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롤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야겠죠? 있어야만이 이거를 어떻게 들어야겠다 이렇게 변화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잘 생각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막 롤 잘하는 사람한테 야 이거 어떻게 들어? 이렇게 고정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룬인데요. 어, 룬이 아이고야 보시면 이 설명은 그렇고요. 이 김이남 발론님은 좀 심각해요. 왜냐면 계속 너프를 당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점점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원딜 챔프가 AD 개수가 없어서 AP 개수가 없어서 이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기분이 나빠요. 자꾸 너프 시키는 것에 대한 이 기민한 발론인 너프가 이 카사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민한 발론인 카사딘, 뭐 빅토르 막 이런 애들 때문에 너무 강하니까 이걸 너프 시킨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딜러한테는 의미가 없는데 괜히 기분이 나빠요. 자꾸 너프 시키니까. 왜냐면 기민한 발놀림을 주로 두는 게 원딜러인데 그 전부터 기민한 발놀림을 계속 너프 시켰어요. 그 단계별로. 그래서 얘는 이 다음에 버프를 시켜줘도 정말 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괜히 기분이 나쁘네요. 원딜러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다. 기민한 발놀림은 그렇다. 그리고 기민함. 이 마법에 대한 기민함이 있는데 이 기민함 같은 경우는 이동 속도를 주고 개수에 따라서 조금씩 능력치를 주는 거였는데 애초에 그거 빼고 그냥 고정적으로 이동 속도 8%를 증가시켰습니다. 이 말은 어, 뭐 원딜러도 이거 키고 좀 빠르게 이동하면 좋겠지만 이제 뚜벅이 챔들, 막 가렌, 마이 이런 친구도 헤카림이 좀 이득을 받겠네요. 이동 속도에 따라서 데미지가 증가하는 챔프인데 헤카림이 이거 최대 수혜자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뭐 자신이 좀 빠르게 이동하고 싶다는 분들이 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헤카림이
이거 좀 크네요. 그 다음 어둠의 수학. 어둠의 수학은 버프죠. 이번에 지금 어둠의 수학을 갖고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그냥 어둠의 수학을 든 암살자들한테 원딜러 그냥 죽어라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어둠의 수학 막 너프 시킨다는 말들이 많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딜러들은 더 쫄이면서 그 슬롯에 방어력을 들면서 부들부들 하면서 버텨야겠죠? 정말 너무하네요. 굶주린 사냥꾼은 애초에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어, 크게 중요한 게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 영감이잖아요. 영감. 영감이 주는 능력인데, 이제 원딜러도 이걸 들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제 연구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결이죠, 결이. 왜 이걸 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룬이 그 전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여기 지배를 고정적으로 뒀을 때, 이 여기 능력치에 따라서 부가적인 특성을 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에 뭐 정밀을 꽂아놓고 여기에 뭐 하면은 뭐 공격력 1, 얘는 지배는 공격력 1, 뭐 마법은 마법 2, 얘는 방어 3 이런 식이었죠.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 솔직히 말해서 원딜러가 결의를 들 수는 있겠지만 너무 버티기 힘드니까 근데 웬만하면은 저기가 껄끄러웠던 게 이 부가적인 능력치가 원딜한테는 좀 그렇게 좋지 않은 능력치였어요. 버티기에는 좋지만 카이팅이나 딜을 넣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해서 원딜이 결의를 들고 버틴다고 해도 후반 가면은 딜러들한테 그냥 녹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결이라는 룬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마법이나 뭐 영감, 지배를 들어서 그 부가적인 특성을 받는다는 거였는데 가장 핵심은 지배랑 마법을 들었을 때 공격속도 9%를 줬어요. 그리고 영감을 들었을 때 공격속도 18%를 줬습니다. 제가 애쉬를 하면서 영감을 들었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였는데 한 개는 애쉬가 공격속도가 정말 중요한 챔프이기 때문에 공격속도 18%를 주는 영감이 정말 메리트가 컸습니다. 정말 큰 특성을 주는 룬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보조 룬의 이 계속 이동이었는데 이게 CC기를 맞추면은 이동 속도가 늘어나는 그런 능력치인데 애쉬 패시브랑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치라서 저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애쉬가 영감에 정말 잘 맞는 챔프였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들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설명이 이제 길어졌는데 왜 이제는 결이 들어도 괜찮겠냐 바뀌었잖아요. 결이 들어도 여기 부가적인 특성에서 나는 공격도 9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들면서 방어 해놓고 뭐 뼈방패를 든다던가 보호막 강타나 뼈방패를 들어서 압도적으로 버티는 거죠. 계속 버텨낼 수 있습니다. 뭐 공격력 부분에서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 여기서 갖는 능력치들이 이제 똑같기 때문에 공격력 9% 가져갈 수 있고 방어력 할 수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공격력을 가져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라이엇에서 룬에 대한 선택의 폭을 정말로 크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롤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은 룬을 고정적인 룬이란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룬을 바꿔나가는 메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볼 생각보다는 본인이 이해력을 키워서 어떤 걸 들어야겠다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드는 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룬은 정말 괜찮게 바뀐 것 같아요. 정말 초보자분들은 좀 많이 힘들겠죠. 근데 이제 이걸 이해해서 올리면은 실력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기가 많은 게 도벽인데요. 이게 도벽이 이 도벽 때문에 한 챔프가
수면 위에 오르고 있죠. 루시안. 근데 루시안은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 루시안 거의 10판 하면은 8판을 루시안을 만나요. 워낙에 라인전이 세다 보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그랬던 루시안이 더 크게 조명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거죠. 두 번째 기본 공격에도 발동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루시안의 패시브가 스킬을 한번 쓰고 평타를 때리면 두 발이 나갑니다. 근데 원래 그 전 도벽에서는 그 두 발을 때려도 한 번에 도벽 스택이 적용이 됐는데 이번에는 도벽 스택 두 개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잠깐만. 루시안 패시브에 이 공격 두 방 때리면 개이득이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도벽이 루시안한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도벽은 정말 루시안 캐릭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루시안이라는 캐릭터가 압도적인 강한 라인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면서 빠르게 이득 본 다음에 초중반에 빠르게 게임을 끝내는 챔프예요. 왜냐면 루시안이 후반 갈수록 힘이 빠지는 챔프라서 딜이 탱커한테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딜 넣기도 힘들고 후반 갈수록 루시안이 딜 넣을 환경도 안 만들어지고 사거리가 베인보다 짧아요. 베인이 제가 알기로는 550인가로 알고 있는데 루시안이 525인가? 아무튼 그렇게 루시안이 더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 갈수록 루시안이 힘이 빠지고 유통기한이 있는 챔프였는데 그 부분을 라인전이 강함으로 커버를 했었죠. 라인전을 빠르게 찍어 눌러서 누른 다음에 빠르게 게임을 끝내는 식의 이제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게 그거를 극대화했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루시안이 도벽을 들었다. 이거는 무조건 라인전에서 이득을 봐야 돼요. 아니면은 망합니다. 그 전에도 라인전 이득을 못 보면은 좀 챔프가 조금씩 애매해졌는데 이 도벽을 든 순간 정말 라인전에서 큰 이득을 못 보면은 이도저도 아닌 챔프가 돼요. 왜냐면 루시안이 후반 가서도 약한데 그나마 집중 공격이 있어서 그걸 조금이라도 커버했는데 도벽을 들었다. 그러면 집중 공격이 없는 후반 루시안은 그냥 탱커한테 그냥 안마 수준이죠. 그냥 때려도 탱커는 그냥 시원하다 하고 하면서 맞아주는 아주 멋진 광경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 루시안한테 도벽이란 도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만큼 이 위험도가 너무 커요. 그래서 도벽을 든 루시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마음이 쫄려야 될 것 같아요. 라인전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뭐 상대가 잘 사려버린다. 이러면은 애매해요. 그리고 도벽으로 스택을 얻기도 애매해지고 만약에 상대가 잘 살린다면 그리고 문제는 이 도벽을 하겠다고 앞대시를 많이 할 거예요. 루시안을 플레이했을 때 가장 큰 질환이 하나 있죠. 앞대시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질환을 조금 더 폭발시키는 룬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루시안이 도벽을 들면은 정말 꿀 빨고 수급이 엄청나서 빠른 성장으로 다 찍어 누를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정말 이게 모 아니면 도의 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도벽을 들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거를 알고 들고 라인전에서 이득 봐서 빠르게 20분 안에 게임을 끝낸다? 그러면은 정말 완소 챔프가 아닐까 싶어요. 돈 수급이 장난 아닐걸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도벽이 루시안에 대한 생각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되고요. 들어도 됩니다. 근데 초보자분들한테는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은 룬입니다. 이거는 정말 루시안을 잘 쓰는 사람들이 써야 되지 어설프게 했다가 수급도 못하고 그냥 터집니다. 진짜 이도저도 아닌 챔프가 되기 때문에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패치로 마지막 설명을 하나 해드리자면 이 포탑에 대한 얘기인데 포탑이 바뀌었죠. 이 포탑이 처음 5단계에 처음에 방패가 그 체력이 5단계로 나눠서 그 5단계에서 하나를 깔 때마다 돈 수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크게 돈을 얻고요. 그래서 라이엇의 의도가 이제 그런 식으로 빠른 골드 획득과 스노우볼링을 더 굴려서 게임을 더 빨리 끝내라. 이런 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루시안이 더욱더 모 아니면 도 챔프가 되어버린 거죠.
뭐 빠르게 스노우볼 굴려서 끝내면 루시안한테는 정말 금상첨화인 정말 좋은 경기지만 이게 아니게 돼버리면은 망하는 거니까. 아무튼 포탑 방패라는 게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말 정글하고 서포터의 역할이 더욱 더 커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만약에 라인전에서 조금 불리하면은 그냥 타워 끼고 싸워야지, 타워 끼고 버티자, 이런 마인드인데, 지금은 이게 타워 끼고 버티면은 적팀한테 계속 돈이 쌓여요. 그 체력 게이지 5개가 하나씩 까일 때마다 적팀한테 수급이 돼요. 그럼 내가 타워 끼고 버티면서 반반 가려고 해도 적팀은 더욱더 나보다 성장에 앞서게 되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 애매하게 된 거예요. 내가 버티려고 해도, 이게 버티려고 하면은 타워 그 체력 수급 때문에 적이 또 성장을 해서 버티기도 애매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정글러 서포터가 너무 중요해졌어요. 왜냐면 정글러가 이제는 정글러가 더욱더 RPG를 해서는 안 되고, 왜냐면 RPG 했다가 우리 팀이 포탑 찌팅 당해서 적팀에게 계속 수급이 당한다, 이러면 더욱더 우리가 불리해지는 거고, 서포터 같은 경우는 라인전에서, 바텀 같은 경우는 서포터 라인전이 제일 중요한데 서포터가 비중이 너무 높은데 서포터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타워 끼고 버텨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적에게 계속 돈이 수급이 되는 거죠. 타워 끼고. 그렇기 때문에 정글하고 서포터가 비중이 더욱더 초반에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얻는 골드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라이엇이 빠르게 스노우볼링 굴려서 끝내라, 이렇게 해서 이 의도로 만든 이 패치가 정말 정글을, 서포터도 서포터지만 정글러를 더 잘못 만나면 더 힘들어지겠다, 게임이. 네, 생각이 드네요. 대신에 포탑 공격력이 세져서 다이브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굳이 다이브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냥 시팅해서 포탑 체력만 깎아도 돈이 수급이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지겠네요. 아무튼 제 이번 8.23 패치 노트의 설명은 이렇고요. 많은 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룬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포탑도 이 부분에서 잘 생각을 해서 정글러 서포터 분들이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런두TV였습니다.